이번에는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으로 유명한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흔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곳은 라 보데기다 델 메디오라고 해밍웨이가 즐겨 찾던 술집 중 하나라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반겨주었는데요. 쿠바의 바에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 일은 정말 쉬운 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라이브 음악이기 때문에 어딜 가거나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라 보데기다 데 메디오는 특히 모히또라는 칵테일로 유명한데요. 모히또는 민트잎, 럼주, 설탕, 그리고 약간의 소다 음료를 넣어서 만드는 칵테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꽤 유명한 칵테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 가서 한 잔 시켜 먹었는데요. 가격은 아무래도 좀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조금 비쌌지만 그래도 흔적을 따라서 가는 도중에 먹는 한 잔의 칵테일이 꽤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갔던 곳은 또 다른 술집인데 이름이 플로리디따입니다. 이 술집은 그냥 보기에는 되게 평범해 보이는 술집인데 이 술집이 유명한 것은 또 해밍웨이가 좋아했던 칵테일인 다이끼리라는 칵테일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술집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술집의 한 구석에 항상 해밍웨이가 앉았던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해밍웨이의 동상이 있어서 그 동상을 보러 온 사람들로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갔던 곳은 암보스 문도스 호텔이었습니다. 해밍웨이가 하바나에 왔을 때 잠시 묵었던 호텔로도 유명한데요. 이 분홍색의 벽이 아름다운 이곳은 해밍웨이가 사실은 그렇게 좋아했던 장소는 아니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호텔 자체가 이쁘고 해밍웨이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많은 관광객들도 이곳을 방문하고요. 이곳의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해밍웨이가 묵었던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방은 5층 511호인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니까 해밍웨이의 방이라는 안내판도 보입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따라서 511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실 해밍웨이 물건들, 해밍웨이 흔적이 보고 싶어서 갔던 것이었는데 나중에 사람들한테 듣고 보니까 이곳에 들어가 봐도 해밍웨이 물건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해밍웨이 박물관에 해밍웨이의 물건들이 모두 옮겨져서 여기는 사실상 예전에 호텔방 정도만 꾸며져 있는 상태라고 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사실 투어 비용도 적진 않았거든요. 다음에 갔던 곳은 마리나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화려한 요트 리조트여서 노인과 바다에서 봤던 그 작은 어촌마을의 풍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요. 덕분에 저렇게 파도도 엄청나게 치고 야자나무도 이렇게 막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요트들도 거의 없었고 요트들이 대부분 이렇게 안에 정박되어 있었어요. 저 휘날리는 쿠바 국기를 봐도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아실 것 같죠? 보시면은 저렇게 뒤에 리조트 건물들이 있고 요트들이 많이 정박되어 있는데 쿠바 사람들의 리조트라기보다는 캐나다나 뭐 멕시코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람들이 여기다 요트를 정박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여행을 즐기고 바다로 나가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하네요. 쿠바의 바라데로와 같이 또 다른 휴양지 중 하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이런 요트 리조트가 있다는 걸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에 간 곳은 선장이 살던 곳인 꼬히마르입니다. 해밍웨이와 가장 친했던 선장이고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의 모델이 되었던 그런 선장님이 살았던 그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꼬히마르 마을에 가면은 해밍웨이 동상이 저렇게 있답니다. 해밍웨이 동상 이외에는 사실 크게 볼거리가 있는 마을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하바나 근교에 있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 중 하나였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아서 한번 가볍게 다녀와 봤습니다. 해밍웨이의 동상이 절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죠? 사실 이 마을을 찾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 선장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갔었는데 처음에는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 버스 자체도 번호표는 있지만 정류소 안내도 없고, 그래서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현지인들을 묻고서 그 선장이 살던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곳에는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듯이 반응을 하면서 되게 친절하게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 봤는데 아쉽게도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안내해준 사람은 가족이 아마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외출을 했는지 문은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아쉬움을 들어하고 다시 하바나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는 해밍웨이 박물관으로 갈 차례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바나에서 30분 정도 남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해밍웨이 박물관에 갔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는 P7번 버스를 이용했는데요. 하바나의 버스들이 버스 정류장에 대한 정보나 안내방송 같은 게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물어서 겨우 이 해밍웨이 박물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뿐만이 아니라 하바나에서 버스를 타더라도 종점 이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말 가기 힘든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저같이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찾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해밍웨이 박물관은 해밍웨이가 정말 직접 살던 곳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곳인데요. 직접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그 집 밖으로 열려있는 창문들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유시만 주면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봐서는 그렇게 돈을 주고 들어가서 찍는 게 공공연한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곳에서는 해밍웨이 물건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대부분의 책이나 물건이나 집기류들이 해밍웨이가 직접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해밍웨이의 집필실이라고 하는데요. 해밍웨이의 작품들 중 몇몇 것들이 여기서 쓰여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제가 읽었던 책들이 다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곳은 침실인데 실적으로 해밍웨이는 이 침실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에 있던 침실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건들이 이렇게 새 것처럼 보이는데 대부분의 집기류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고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시 이렇게 재단장만 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흔적을 따라서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였었는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던 작가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했던 술집, 좋아했던 카페, 좋아했던 그런 장소들, 해밍웨이의 흔적이 있었던 곳들, 해밍웨이가 직접 살던 집까지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밍웨이가 미국의 작가지만 대부분의 여생을 쿠바에서 보내서 쿠바에 더 많은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만큼 제게 있어서는 혁명이나 춤 이외에도 또 다른 재밌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 박물관의 뒤뜰에 가면 배가 한 척이 있는데요. 바로 해밍웨이가 즐겨서 타고 낚시를 하곤 했던 낚싯배인 삘라르입니다. 이 배도 노인과 바다의 모델이 되었던 그런 배였는데요. 이 배를 보면서 또 한번 그 소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해밍웨이의 흔적을 따라서 움직였던 하루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사실 하루가 아니라 한 3일 가까이 조금씩 돌아다니긴 했었어요. 다음은 하바나의 올드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